10년 동안 내가 책을 읽었다. 어떤 게 더 가성비가 있을까? 1차, 2차 책들을 골라서 작업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하시면은 10년 뒤에는 훨씬 다른 자기 자신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으르입니다. 저는 협동조합 학습공동체 아카데미컵에서 학생들과 책 읽고 글쓰기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인문학과 삶의 의미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인문학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전해볼까 합니다. 서점에 가면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인문, 고전, 역사 파트에 온갖 책들이 놓여 있어가지고 나는 인문학 공부를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많은 책들을 다 읽어야만 하는 거냐 라고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도 4가지 종류 또는 4가지 레벨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류에게, 그러니까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전달을 했거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뿌리가 되는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전했던 책들인데, 예를 들면은 4대 성인들의 책들 있죠.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님, 부처님. 근대로 넘어오면은 데카르트나 칸트, 특히나 자신들이 직접 썼던 책, 그리고 현대로 넘어오면 한나 아렌트 같은 사람들의 책, 이런 책들이 1차 고전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의 책들은 학술책이라고 부르면 쉬울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롤스라는 사람이 쓴 정의론이라는 책이 있고, 이 책은 말하자면은 칸트의 윤리학을 20세기 버전으로 이제 번안을 하면서 칸트의 윤리학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책이거든요. 그리고 그 책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센세이션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보면은 1차 고전에서 있었던 개념들을 활용해서 학술 장안에서 더 객관성을 얻기 위해서 논박을 한다 그러죠. 그런 종류의 책들이 이제 2차 학술장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차가 이제 유시민 선생이 이 말을 해서 되게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말인데, 지식 소매상이라고 1차, 2차에서 이제 정리되고 합의된, 하지만 일반인들에겐 어려운 내용들을 읽기 편하라고 해설해서 풀어주는 책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유시민 선생의 책들이라든가 설민석 선생의 책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인문 분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이 대부분 그런 지식 소매상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차까지 있다 그랬는데, 4차가 뭐냐면 이제 이런 학문적인 영역을 벗어나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기계발서라든가 백종원의 레시피 같이 요리에 도움이 되는 책이라든가, 그런 책들이 이제 4차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인문학을 공부한다는 거는 1, 2, 3, 4 이 중에서 어떻게 무엇을 보는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1차 책들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차 고전에 속하는 책들. 왜냐면은 그게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거를 한 권 읽어놓으면은 거의 수백 년의 인류 지성의 엑기스를 한 번에 제가 흡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제 1차 책들끼리의 관계도까지 만들 수 있으면 진짜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칸트라는 사람이 있고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고 막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끼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고, 또 이 사람은 저 사람의 어떤 점을 극복해서 자신의 주장을 세웠고, 이런 점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이제 인문학 공부를 통해 삶의 의미를 높인다는 그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실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구에 하루에만 해도 책이 몇 권이 나올까요? 근데 그런 책들 중에 수십 년, 수백 년을 사람들에게 좋은 책이라고 인정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전해질 정도면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얼마나 클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자기 삶의 의미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 책 한 권 한 권을 읽는 것만 해도 각자의 삶에 그 깊이가 더해질 텐데, 만약에 책과 책 사이의 관계도까지 우리가 그려낼 수 있다면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욕망들의 뿌리를 알 수 있을 테고, 그것과 그것이 어떻게 관계되는지, 이것과 이것을 어떻게 조합해서 이제 살아갈 수 있을지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철학적으로야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어떻다 얘기를 논리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한 사람 안에는 이 생각도 있고 저 생각도 있고 저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가 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좀 더 나은 생각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는 게 문제가 될 텐데, 그때 이제 그 책들의 관계도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내 안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 하나는 내 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사람마다도 생각이 다 다를 텐데 이 서로 다른 생각들의 뿌리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관점은 내가 무슨 책에서 봤던 그 이야기랑 비슷하다. 저 사람의 생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소통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니까. 네, 이거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생각을 촘촘하게 하기,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책들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그것도 한 3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디코딩이라고 부르는데, 코드를 풀어낸다라는 뜻이죠. 문자를 소리내서 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세상에 글자 못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하시겠지만, 생각해보시면은 코란만 해도 우리 인류 문명의 굉장히 중요한 고전이란 말입니다. 근데 코란을 소리내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아마 별로 없을걸요? 그것만 생각해도 이제 우리가 글자를 소리내서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 보면, 예를 들어서 그리스 철학 하시는 분들은 그리스어, 히라버라고 그러죠. 옛날 그리스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프랑스 근대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프랑스어를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읽고 쓰고 하세요. 그 정도는 해야 언어로 되어 있는 책을 디코딩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저희 일반 사람들 수준에서 그런 것까지는 뭐 바랄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한국어랑 영어 정도만 어느 정도 소리내서 읽을 수 있어도 그것만 해도 공부의 시작으로서는 좋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그러면은 문자를 소리내서 읽을 줄 알게 되면, 그 다음은 당연히 내가 읽은 문자를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컴프리엔딩이라고 해요. 이해하기. 그게 말하자면 우리 고등학교 때 영어 독해하는 거랑 똑같아요. 영어를 한국어로 옮기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어의 의미가 정확하게 뿌리가 어디에서 오느냐, 어떤 흐름으로 이 단어가 그 개념이 정해졌고 이 위치에 쓰이게 되었느냐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려면 이 컴프렌딩 단계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개념으로 쓰인 단어랑 그냥 쓰인 단어랑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개념으로 쓰인 단어들이 뿌리가 어디에 있고 누가 처음 썼고 그게 어떤 맥락으로 전해져서 지금 이렇게 의미가 되었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근데 같은 단어조차도 개념으로 쓰일 때랑 일상으로 쓰일 때랑 의미가 다르거든요. 우리가 사랑해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면 영어로 love라고 쓰는데, 이 사랑이라는 말도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때는 내가 뭔가 좋아, 뭔가 그걸 또 표현하고 싶어, 그리고 뭔가 막 해주고 싶어, 이런 막 느낌들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철학자들은 이 개념 정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했을 때 뭐 한 4가지 의미가 있대요. 예를 들면은 그 가족끼리의 사랑, 동료로서의 사랑, 성적인 사랑, 그 다음에 어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어떤 무언가에 대한 갈망, 뭐 이렇게 4가지 정도를 말을 하더라고요. 개념어와 일상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면, 특히 영어 원서로 보면 목차나 혹은 뭐 서문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책의 4가지 레벨 중에서 그 3차 지식중개상들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책을 잘 쓴 분들의 책을 보면 그 개념어와 일상어를 잘 구분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런 책들로 먼저 중요한 개념들을 이렇게 약간 익혀놓고 나서 1차, 2차 책으로 들어가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념어와 개념어의 사이 의미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게, 특히나 어떤 책 안에서 만들어가는 게 컴프리엔딩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읽기의 3번째 단계가 인터프리팅이라고 하는데, 이제 책 한 권에서 컴프리엔딩 작업까지 끝냈으면 이제 내가 컴프리엔딩 끝낸 책들끼리의 해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에 들어가는 책들 사이의 관계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이 인터프리팅 작업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책들 사이의 관계도를 만들면서 이 여러 가지 책들에 쓰인 주요한 개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런 이렇게 별이라고 하죠. 별이. 그물에서 탁 잡으면 올라오는 그 그물의 별이라고 하는데 그 별이들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거를 약간 어려운 말로 메타화 한다라고 하거든요. 메타 개념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데 인터프리팅 과정에서 이제 그 작업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해라 라고 해서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책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이 했던 이 얘기랑 저 사람이 했던 저 얘기랑 비슷하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비슷해 보이는 것들끼리 묶어봐요. 이 묶는 거를 이제 누군가가 또 해놓은 작업이 있을 거거든요. 그 사람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묶은 그룹의 이름을 뭐 이렇게 붙여본다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그 가장 메타화 했을 때 딱 두 개가 남거든요. 하나가 개인주의고 하나가 공동체주의예요. 근데 그 개인주의에 속하는 학자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몇 명 있고요. 공동체주의에도 속하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비슷한 무리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개념적으로. 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인터프리팅 작업입니다. 인터프리팅을 하려면 사실 디코딩과 컴프리엔딩까지는 3차 지식 중계상 책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인터프리팅까지 해내려면 1차 고전들 그리고 2차 학술장에서 이제 객관성을 인정받은 책들을 가지고 내가 읽고 이해하고 정리를 해야 그 작업이 아마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거를 언제 시간 내서 그 짓을 하냐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실제로 이제 인문학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버럴 아트라고 해서 자유민들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에 매여 있는 이상 그 공부를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지만 혹시나 공부를 해야겠다, 책을 읽어봐야겠다, 인문학이란 분야에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왕 공부하실 거 이제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베스트셀러, 흘러가는 시류 타는 책들을 고르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1차, 2차 책들을 통해서 오래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나의 지식의 토대를 쌓아간다면 그 작업이 저는 이제 시작한 지 한 4, 5년 됐거든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한 10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차근차근 마음 먹고 이제 해나가시면 이게 책이 쌓이면서 쉬워지고 빨라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물론 어렵지만 쌓이면서 쉬워지고 빨라지고 이게 내 안에 점점 축적이 되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10년 동안 내가 책을 읽었다. 어떤 게 더 가성비가 있을까? 그거를 따져보신다면 1차, 2차 책들을 골라서 디코딩, 컴프리엔딩, 인터프리팅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하시면은 10년 뒤에는 훨씬 다른 자기 자신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책 읽기, 책 읽는 법, 책 읽는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혹시나 관심 있으시다면 그 모티머 애들러라는 사람이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영감을 많이 받아서 제가 책 읽을 때도 써먹기도 하고 애들이랑 수업할 때도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추천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책에서 이제 독서 단계라든가 독서 순서라든가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잘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 책 읽기와 관련된 책들을 여러 개 읽었지만 전 아직 이만한 책을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언젠가 나도 책 읽기에 대한 책을 쓰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 책 읽고 나서 그냥 의미가 없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